가지고 자 그럼 이제 취득세 납세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부가징수 방법입니다. 자, 부가징수 방법을 보셔야 되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4주 전에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4주 전에 조세 총론 파트에서 우리가 조세를 부가징수하는 방법에는 신고 납부가 있고 보통 징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인 취득세 등록 매너세와 양도 관련 조세인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고 신고 납부 안 하면 보통 징수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징수한다 그랬지요. 이게 4주 전에 봤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교재 104페이지. 자, 교재 104페이지 취득세 납세 절차와 관련해서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부가징수 방법을 보셔야 되는데, 자, 교재 104페이지. 우리가 취득세 부가징수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자진하여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요게 조건이 붙습니다. 교재 105페이지. 그러니까 교재 105페이지 거기 4번에 보통징수와 가산세 가셔가지고 자 읽어볼게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교재 106페이지. 교재 106페이지 1항.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2항. 그 시가 표준액 및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 금액이 둘째 줄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로 확인되는 경우. 이게 어떤 경우인지는 교재 81페이지에서 2주 전에 보셨어요. 그 다음에 3항.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규 주택, 거기 셋째 줄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갈로 열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갈로 닫고 이내에 종전주택을 그 마지막 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어떤 경우인지는 10분 전에 교재 100페이지에서 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봅시다. 자,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자진하여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재 106페이지. 교재 106페이지 1항, 2항, 3항의 사유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세무공무원이 보통 징수합니다. 자, 시험 문제가 단순하게 출제되면 여기만 물어볼 끼고 문제가 아주 까다롭게 출제되면 보통 징수되는 사유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를 물어볼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106페이지 여기 1항, 2항, 3항이 어떤 경우인지가 충분히 이해되면 보통 징수되는 사유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걸 가지고 답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문제가 아주 까다롭게 출제되면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교재 106페이지 1항, 2항, 3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를 알고 계신다면 보통
보통 징수될 수 있는 사유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를 참고하시는 거고, 1항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2항, 3항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징수 방법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 부분은 혹시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지 일반적으로 잘 안 물어봐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보통 징수되는 사유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여기 2항, 3항이 어떤 경우인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여기 2항, 3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를 명확하게 잘 모른다. 그러면 가감하게 버리시고 그냥 이렇게 말고 계시면 돼요. 취득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보통 징수한다. 자, 그런데 여기 2항, 3항이 어떤 경우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참고하시라고요. 그 2항이 어떤 경우인지는 교재 81페이지에서 2주 전에 공부하셨어요. 그 다음에 3항이 어떤 경우인지는 교재 100페이지에서 우리가 15분 전에 보셨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교재 100페이지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된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더라도 8% 중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랬고, 이 경우에 해당되는 자들은 처분 기간 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차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추징한다 그랬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2항. 요거 2주 전에 교재 81페이지에서 보셨어요. 우리가 교재 81페이지에서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면 취득가액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요. 자, 그런데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확인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랬지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이 2항, 3항이 명확하게 어떤 경우인지를 알고 계시면 혹시 하는 마음으로 참고하시는 거고, 2항, 3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를 잘 모르시면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취득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보통 징수한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가징수 방법을 알았으면 여기다가 이제 이걸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교재 104페이지. 자, 교재 104페이지 신고납부. 이게 뭡니까? 신고납부 기간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교재 104페이지 읽어볼게요. 자, 일반적인 경우는 거기 첫째 줄 취득한 날로부터 그 셋째 줄 60일 이내. 그 다음에 2번 정려에 의한 경우, 이건 설명 보류. 그러니까 정려에 의한 경우는 설명 보류. 그 다음에 3번 상속에 의한 경우. 그러니까 상속에 의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거기 둘째 줄 끝부분에 6개월 이내.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는 거기 셋째 줄 9개월 이내. 자, 그러면 금방 읽어본 이야기를 정리하면 취득세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된다? 취득세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된다?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상속 이외의 취득이냐에 따라 납부 기간이 다르다. 이게 구분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상속 이외의 취득이냐에 따라 신고 납부 기한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 여기 혹이 붙지요. 그러나 상속인 중 한 사람 이상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는 9개월 이내. 그 다음에 상속 이외의 취득. 상속 이외의 취득. 우리가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든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든 신축에 의하여 취득하든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든 상속 이외의 취득 시의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그래서 결론,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된다?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상속 이외의 취득이냐에 따라 다르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6개월 또는 9개월. 상속 이외의 취득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60일. 그 교재 104페이지 증여에 의한 경우 삭제하십시오. 증여에 의한 경우 삭제하시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지요. 증여로 인한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여기 이제 오류가 난 겁니다. 왜 오류가 나냐면은 23년도부터 이렇게 바뀌어요. 책 저자가 올해부터 이게 시행되는 줄 알고 편집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 이제 봅시다. 요게 21년 12월 28일 개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1년도 12월 28일 날 지방세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 기간이 증여세 신고 기간과 동일하게 3개월 이내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는 21년 12월 28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은 22년 10월 29일 시험 보는 날 현재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답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22년 10월 29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은 3개월이 아니고 60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이야기를 삭제하셔야 돼요. 그 밑에 우리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거 삭제하십시오. 삭제하시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이렇게 수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22년 10월 29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에 의한 기준은 3개월이 아니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수정하시든지 아니면 삭제를 하시고 이렇게 기억하시든지. 상속에 의한 취득은 6개월 또는 9개월, 상속 이외의 취득은 60일. 교재 그 내용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책 본 저자가 법이 24년부터 시행된다는 걸 깜빡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104페이지 갈로 4번. 그러니까 교재 104페이지 갈로 4번.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법정 신고 기간 이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를 하거나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자, 그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취득 사실을 등기하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취득 사실을 등기하려고 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60일이 아니고 등기 접수하기 전까지. 자, 이걸 여러분들이 어거지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2주 전에 공부한 이야기, 4주 전에 공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억합니다. 요게 2주 전에도 설명드렸고 4주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2주 전에도 설명했고 4주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2010년까지는 우리가 부동산 취득 사실과 부동산 등기 사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따로따로 부과했었지요. 그런데 2011년부터는 우리가 소유권 등기 시의 등록 면허세를 취득세에 통합을 해가지고 2011년부터는 취득세로 통합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 시의 등록 면허세를 취득세에 통합해가지고 취득세로 통합하여 징수해요. 그래서 2011년부터는 취득세로 통합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가 가능하지요. 공시법 시간에 공부하는 대로 설명하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해야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등기 신청서에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첨부를 하지 아니하면 등기소 공무원은 등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2011년부터 법이 이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봐요. 취득일로부터 60일이 되기 전에 취득 사실을 등기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취득세 납부하셔야 됩니까? 등기소 가기 전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등기 접수하기 전까지. 그래서 취득 사실을 등기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60일이 아니고 등기 접수하기 전까지. 왜?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교재 105페이지 추가 신고 납부. 요게 작년 시험 문제 정답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안 봐도 될 것 같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이해 완벽히 되면 추가 신고 납부 눈길 주시는 거고 조금이라도 부담되면 버리십시오. 왜? 32회 때 정답이었기 때문에 올해 정답은 아니다. 자, 일단 읽어보고 이야기합시다. 자, 교재 105페이지 추가 신고 납부. 자, 2번입니다. 취득세 가세 물건을 취득한 후 그 가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거기 셋째 줄 갈로 안에 가산세 제외 거기다가 줄 것이고 제외 동그라미 하시고 요게 우리 시험에 간혹 한 번씩 물어보는데 32회 때 요걸 정답으로 물어봤었어요.
자, 지금부터 이게 이제 일단 정리를 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자, 금방 읽어본 이야기를 단순 정리하면 이겁니다. 취득한 후 가세가 변경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취득한 후 가세가 변경된 경우. 우리가 취득할 당시는 일반 가세 대상이었는데 취득한 후 중가세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아니면 취득할 당시는 비가세 대상이었는데 취득하고 나서 추징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취득한 후 가세가 변경이 되면 가세가 변경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조세 아닙니까? 그래서 취득한 후 가세가 변경되면 가세가 변경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해야 됩니다. 며칠?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세가 변경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갑이 주택을 우리가 6억에 매매로 취득을 했고, 자, 갑은 지금 현재 다른 주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갑에게 취득세 몇 프로 부과됩니까? 우리가 이제 주택을 매매에 의하여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 일반 세율은 취득가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주택 유상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이면 취득세는 1%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갑이 취득세 1%를 신고 납부하고 등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이걸 주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처음에 신고할 때는 뭡니까? 실주거 목적으로 주택으로 신고해놓고는 등기해놓고는 상시 거주를 하지 않고 우리가 여름 휴가철이나 연말이나 뭐 연휴 때 우리가 별장 휴양 용도로 사용한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럼 별장은 아까 사치성 재산이었고 그러면 중과 대상으로 변경됐잖아요. 자, 그럼 뭐 한 거예요? 취득하고 나서 사치성 재산 중과세 대상으로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중과 대상으로 변경된 사실을 별장으로 변경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자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징수 가능 세액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상식적인 이야기. 중과세액을 모두 다 징수하면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최초 취득 단계에서 1% 세율로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는데 중과세액을 모두 다 징수하면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중과세액에서 취득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징수합니다. 자, 그런데 갑이 최초 취득 단계에 우리가 불성실하게 신고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최초 취득 단계에 갑이 불성실하게 신고함으로 인하여 가산세가 부과됐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중과세액에서 취득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징수함에 있어 가지고, 그럼 이때 우리가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 시 이미 납부 세액을 공제할 것인지,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 시 이미 납부 세액을 공제할 것인지를 정답으로 묻는 문제가 32회 때 나왔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 시 이미 납부 세액을 공제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자, 최초 취득 단계에서 불성실하게 신고함으로 인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금액을 납부했는데 중과 대상으로 변경되었을 때 취득 시 이미 납부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 시 이미 납부 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를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혜택을 받는 거지. 그래서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 시 이미 납부 세액을 공제합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과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액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 시 이미 납부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산세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제외한 금액. 요걸 작년에 정답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 다시 물어볼 가능성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요 설명이 완벽히 이해되시는 분들만 욕심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취득세 납부 기간에서 보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106페이지. 자, 교재 106페이지.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교재 106페이지. 거기 첫째 줄 1항, 2항, 3항의 사유에 해당이 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세무공무원이 보통 징수를 하는데, 자, 그러면 가산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가산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요걸 잡으셔야 돼요. 가산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잡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교재 35페이지에서 4주 전에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요거는 교재 35페이지에서 공부한 이야기를 가지고 취득세, 가산세를 판단하는 거지 지금 따로 기억할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교재 35페이지 조세 총론에서 공부한 이야기를 가지고 취득세, 가산세가 어떻게 되고 등록면허세 가산세가 어떻게 되고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시는 거지, 취득세, 가산세 따로 보고 등록면허세 가산세 따로 보고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따로 공부할 거 아니라고요. 똑같은데 우리가 취득세 가산세와 등록면허세 가산세와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따로 보는 건 시간 낭비지. 그래서 요거는 조세 총론에서 정리하고 왔어야 될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4주 전에 조세 총론에서 공부한 이야기를 가지고 교재 106페이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였으나 가소신고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했지요. 자, 몇 프로 부과됩니까? 그러니까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였으나 가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요. 몇 프로? 자, 제일 먼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한 경우에는 일반 무신고로 판정이 되면 20% 대답을 기다리잖아요. 몇 프로? 20%. 부당 무신고로 판정이 되면 40%. 그 다음에 신고하였으나 가소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 가소 신고로 판정이 되면 10%. 부당 가소 신고로 판정이 되면 40%. 요게 교재 35페이지에서 4주 전에 봤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재 106페이지 거기 교재 106페이지 갈로 1번에 일반 가산세, 여기 뭡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항 일반 무신고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그 다음에 2항 부당 무신고로 판정되면 100분의 40%. 그 다음에 3항 여기 뭡니까? 일반 가소신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가소신고로 판정되면 100분의 10%. 그 다음에 4항 부당 가소신고로 판정이 되면 100분의 40%. 봐요. 교재 35페이지에서 봤던 이야기 그대로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재 107페이지 납부지연가산세. 이것도 교재 35페이지에서 설명이 다 끝났어요. 우리가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연체료의 성격으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요. 몇 프로? 미납일수 하루당 0.025%. 자, 그런데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계속 연체를 하면 우리가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연체료의 성격으로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얼마? 미납일수 하루당 0.025%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미납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징수 고지서를 발급했는데, 우리가 미납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그러니까 미납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징수 고지서를 발급했는데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요. 몇 프로? 3%. 그 다음에 보통징수 고지서를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했는데 계속 체납을 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지요. 얼마? 국세냐 지방세이냐에 따라 달랐고, 지방세인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75%. 요게 4주 전에 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가볼게요. 우리가 4주 전에 공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걸 판단하는 거지 암기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4주 전에 보셨습니다.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연체료의 성격으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요. 몇 프로? 미납일수 하루당 0.025%. 그 다음에 미납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징수 고지서를 발급했는데 보통징수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된 일수에 관계없이 3%. 보통징수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계속 체납을 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미납세액이
지방세냐 국세냐에 따라 달랐고 취득세는 지방세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체납을 하면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75%씩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거기 107페이지 보시면 5항 납부지연 가산세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 기억, 요 일별 가산세, 니은, 디귿. 다시 이야기 드리는데 이 가산세는 지금 볼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세 총론에서 이미 정리를 다 하고 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죄송합니다. 아직 조세 총론 파트 수업을 들으신 적이 없으시다면 우리 학원에 학원 유튜브에 조세 총론 강의를 촬영해 다 올려놨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그걸 개인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다시 이걸 다시 상세히 설명을 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 조세 총론 파트 수업을 아직 안 들으셨다면 학원 유튜브 촬영해 놓은 걸 다시 한번 조세 총론 파트를 들어보십시오. 조세 총론을 가지고 이걸 잡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조세 총론에서 공부한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지금 기억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제 뭐를 추가하셔야 되냐면은 이걸 추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중가산세를 추가하셔야 되고 요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일반 가산세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가산세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일반 가산세는 모든 조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불승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퉁쳐서 일반 가산세는 모든 조세가 통일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세 총론에서 개념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요 중가산세는 취득세만 있습니다. 중가산세는 취득세만 있기 때문에 요건 취득세 파트에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 107페이지 중가산세. 자, 읽어볼게요. 자,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가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거기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100% 80 동그라미 하시고 자, 지금부터 요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취득세 중가산세가 언제 부과되는지. 취득세 중가산세는 언제 부과됩니까?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자, 지금부터 따져봅시다. 취득한 사실을 신고조차도 안 하고 팔았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속셈입니까? 취득한 사실을 신고조차도 안 하고 팔았다는 얘기는 탈세 의도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취득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을 하면 탈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일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중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몇 프로? 80%.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는데 뽀록이 나면 탈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중가산세가 80% 부과되기 때문에 정상 취득세액의 1.8배를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될 취득세가 1,000만 원인데 신고 안 하고 몰래 팔아먹었는데 뽀록이 나쁘다. 그러면 중가산세가 80%, 800만 원 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얼마 내셔야 됩니까? 1,800을 납부하셔야 된다고요. 탈세 의도를 봉쇄하겠다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2항입니다. 중가산세 제외.
거기 중가산세 2항. 자, 중가산세 제외. 자, 읽어볼게요. 다음의 경우에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를 적용한다. 거기 니은 항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니은 항목 읽어보십시오. 지목 변경, 차량 등의 종류 변경, 주식 등 취득으로 보는 가세 물건. 자, 금방 읽어본 이야기. 간주 취득 아닙니까? 금방 읽어본 거 간주 취득이잖아요. 우리가 2주 전에 토지 지목 변경,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가점 주주의 주식 취득을 민법에서는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지방세법에서는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간주 취득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했던 것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갑니다. 간주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간주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을 하더라도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취득세 가산세에서 정리하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 108페이지 면세점. 교재 108페이지 면세점. 우리가 취득세 면세점은 우리 시험에 어쩌다 한번 물어봐요. 한 빨라야 5년에 한 번 정도. 자, 그런데 31회 때 정답으로 물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만 보십시오.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있다고 읽어만 보시면 되지 무리해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취득세 부과세. 교재 25페이지에서 4주 전에 살짝 설명드렸습니다. 교재 25페이지에서 조세 총론에서 4주 전에 참고의 참고사항으로 시간 충분하시면 취득세에 어떤 조세가 따라 붙는지 제목 정도만 눈길 주시라 그랬지요. 우리가 취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들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하셔야 됩니다. 왜? 취득세,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 붙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취득세 납세 절차에서 보실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재 109페이지. 자, 교재 109페이지 취득세 비과세. 우리가 취득세 비과세는 단순한 암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비과세는 단순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1, 2월 과정에서는 보실 필요 없고 5, 6월 마지막 과정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월 과정에서는 설명 따로 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세는 마무리됐습니다. 자, 마무리됐고, 자, 교재 114페이지. 자, 교재 114페이지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보셔야 되는데 잠시 5분 휴식하셨다가 30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